트레이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역시도 희비가 좀 교차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힘을 입어서 코스피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시장 속에서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들의 이 팔자세 때문에 좀 하락세를 면치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키 맞추기에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시장인데요. 낙폭 과대주들의 반격이 시작된 건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이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위너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과 포트폴리오가 잘 흘러가고 있는지 종목 상담 코너 역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신다 하시면요. 이데일리 TV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까지 보내주시면은 우리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이 채팅창이 너무 빨라서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밀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트렌드를 읽는 남자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들, 이제 재상승할 시장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뽑아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지난번에 이 위너 종목이었던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3월 13일자로 위너 종목이었습니다. 현대 로템 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11.24% 고가 기준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전략 좀 잡아주시죠. 네, 오늘장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 추세 타던 방산 업종에 특히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세로다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도 계속해서 상승하던 상승 추세가 다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방산 관련돼서 또 연관이 있는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재건 관련돼서도 움직임이 나오는 국내 1위의 이제 철도 제작 판매 회사인 만큼 앞으로 뭐 재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조정을 거친 다음에 재차 방산주로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뭐 전량 정리하시기보다는 추세를 좀 확인하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10만 원 부근을 돌파를 했습니다. 심리적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위치를 돌파하면서 지금은 조금 조정 구간에 있긴 하지만 10만 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지지받을 수가 있고요. 8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로다가 진행이 될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지금 같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의 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방산 섹터가 좀 밀리면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제대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전략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QR코드가 잘 안 뜹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시장을 읽어내기 위해서 수급과 이슈, 추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크라 합의, 러시아만 남았다. 좀 웅장하게 작성을 해주셨네요. 요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종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등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좀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발언을 했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 합의하면서 이미 종전은 아니긴 하지만 임시적으로 휴전에는 서로 이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완전 종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전쟁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재건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재건뿐만이 아니라 뭐 네옴시티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 산업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 호재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몇 가지 이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매매 타점을 잡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LS, 대동기어, 또 동기어도 나왔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로 이렇게 조금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네네. 요거는 어떤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자, 일단 HD 현대건설기계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공략을 하고 뭐 약수익이긴 하지만 수익으로다가 잘 수익으로 마무리를 졌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매수 적기인 위치로 좀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내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 인도라든가 중국 등 해외에 다시금 건설기계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출 증가와 그다음에 수익성 증가로다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잠시 살펴보면요. 69,000원 부근 위에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위치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물량 소화를 거치면서 특히나 10만 원 심리적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밀렸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위치가 매수 타점으로 굉장히 적절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다시금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52주 최고점이 그만큼 강한 지지 라인으로 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69,0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65,000원 이탈하면은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69,000원 위에서 지지받는다 라고 하면 단기적 타점 충분히 8만 원까지는 재차 상승이 빠르게 가능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가 또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그룹주 이런 그룹주들이 좀 이렇게 올라갈 때 네. 살짝 좀 뒤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LS 오늘 날짜로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막 열심히 사주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또 좋은 소식 있나요? 아무래도 LS는 국내에서 전선 제조 판매에서는 좀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제가 말씀을 앞서서도 드렸지만 해저 케이블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뭐 5손가락 안에 꼽히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시장의 트렌드인데 HD 현대중공업그룹, 한화그룹,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또 오늘장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코롱그룹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LS그룹주는 앞서서 이제 상승 이후에 좀 휴식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충분히 재차 재건 관련
관련주는 물론이고 전력 관련된 종목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위치 이미 물량 소화를 거쳤기 때문에 재차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단기적인 저항대인 13만 원 부근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13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금 15만 원, 그다음에 18만 원까지 추가적인 계단식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추세도 아직까지 11만 원을 이탈하면 손절가 잡아야 되겠지만 상승 추세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고 수급도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이제 물량 소화를 거친 저점 매수 타점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LS도 우리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대동기어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네. 준비해 오신 종목이 전진건설 기계인가요? 전진건설 로봇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기어를 오늘 가지고 나올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제가 예. 또동기어라고 할 그렇죠. 정도로. 그래서 대동기어는 이제 이번 시간에 소개 안 해드리고 전진건설 로봇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관련된 이제 건설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네. 콘크리트 관련돼서 기술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콘크리트 강자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재건 관련된 왜냐하면 재건을 하려고 하면 건설업 특히나 콘크리트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을 제조하든 콘크리트가 사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건 관련주 최근 들어서 대장주로다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7만 원 부근 도달 이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 라인은 4만 5천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당 4만 5천 원 부근을 지지받으면 언제든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3만 5천 원까지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매수 타점을 잡기보다는 꼭 이제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면 되고요. 다시 재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5만 5천 원까지는 좀 단기적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신규 상장 종목 3년 이내 상장한 종목은 지지와 저항이 얇습니다. 그런 만큼 한 번 하락 추세를 타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 상승하면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요점까지 고려하셔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의 금액이 약간 박앤세일 구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수급에서는 그럼 위너 종목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어요? 뭐 여러 가지 당연히 LS도 좋고 네. 전진건설 로봇도 좋지만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위너 종목을 선택을 했었던 HD 현대건설기계로 뽑아봤습니다. 앞서서 뭐 L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진건설 로봇도 굉장히 이제 좀 재건 관련주로 탄력 있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HD 현대건설기계는 건설 기계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못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위너 종목으로 말씀드린 이후에 상승폭도 굉장히 생각보단 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52주 최고점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면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10만 원 부근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뭐 15만 원, 20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이제 재건 관련주 중에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위너 종목인 HD 현대건설기계가 최종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슈는 어떤 것으로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열어볼게요. 네. EU 5년 내 재무장 완료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이 EU가 미국의 무기 의존도를 확실히 이제 네. 줄이겠다라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전에도 방산주 설명하면서 드렸었거든요. 뭐냐면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지금 유럽군을 창설하겠다. 그러니까 EU끼리 해서 각자의 이제 뭐 맞아요. 군사 무장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요번에 이제 EU에서 5년 내 재무장을 하는 이제 규모가 1,2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호 관계인 우리나라의 무기를 뭐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본인 EU끼리 유럽 이제 국가들끼리의 서로 무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제외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미 뭐 폴란드라든가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수출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조정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지금 같은 조정 구간에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오늘같이 조정장에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정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종목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렇게 네. 가지고 오셨네요.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맞습니다. 것처럼 이제 네. 뭐 오스탈 지분 이렇게 네. 획득을 하면서 미국 진출의 내러티브를 좀 꿈꿨었는데 네. 요거는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스타를 원래는 그냥 인수하면서 아예 인수 네. 계획이었는데 인수를 아무래도 임직원이라든가 이사회에서 반대하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지분이라도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지분까지 인수하고 미국에 계속해서 수출을 하려는 의지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산 쪽은 워낙 특화되어 있는 한화그룹에서 이번에 선박 쪽으로도 좀 추가적인 진출을 하고 한화 시스템이 이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다른 이제 종목들에 비해서는 방산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공략을 해드렸고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같이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 35,0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상승세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지 돈이 얼마나 들어왔냐가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의 수급 자체가 마지막 고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였고 조정 때는 그렇게 큰 물량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단기적 물량 소화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흐름 이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목표가로 앞서서 좀 장기적인 목표가로 설정해드렸던 7, 8만 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4,000원 이탈하게 되면 혹시나 조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손절가 잡고 보시되 상승이 나오면은 목표가 조금 길게 7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다. 단기적 목표가는 한 조정 이후에 재차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한 45,000원까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좀 봤고 두 번째가 한국항공우주인데 제가 참 박앤세일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네. 자꾸 말하는데 네, 네. 일단 방산 섹터가 잘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를 외국인과 기관은 세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열심히 사주고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좀 좋은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국내 방산, 특히나 항공방산 관련돼서는 대장주입니다. 뭐 솔직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투기라든가 이런 걸 제조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우위에 그러니까 항공 방산 관련돼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미국 실드 AI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투기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직접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지만 3자 협의에 의해서 이런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뭐 보라매라는 이제 전투기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가 매출 역시도 상승 추세에 있고 시가총액도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지 맞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인 매물이 나오면서 특히나 10,000원, 10만 원 이런 심리적 저항대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98,000원
18,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10만 원을 돌파 못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8만 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지지받고 재차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내일부터 해서 8만 원까지 분할로다가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폭등 때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지금부터 추가적인 10만 원 돌파하면 15만 원까지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또 이슈의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부터 이제 투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짝 이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비해서는. 그렇죠. 요거는 네, 어떻게 이슈가 있나요? 네, 뭐 한국항공우주랑 거의 동시에 이제 수직으로 상승을 했었고 네. 현대로템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국항공우주, 뭐 한화그룹주들에 비해서는 방산주 중에서는 굉장히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이고요. 이미 심리적 저항대인 10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다소 눌리는 구간이긴 하지만 10만 원 부근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도 한 15만 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 10만 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좀 조정이 7만 원 부근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해당 종목을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분들은 10만 원의 단기적 타점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7만 원까지 혹시나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긴 관점에서 끌고 가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산뿐만이 아니고 재건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만큼 뭐 10만 원 부근 혹은 7만 원 부근에 나의 뭐 장기 투자인지 아니면 단기 투자인지에 따라서 타점을 잡아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위너 종목일지 궁금한데 네. 어떤 걸로 꼽으셨어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현대로템을 꼽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그룹주,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호재도 많고 이제 그룹주 차원으로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화그룹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 구간에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항공 방산 관련돼선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서 조정폭이 컸다라는 거는 반등 역시도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한국항공우주가 좀 더 큰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가 최종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열어볼게요. 네. 2032년까지 양자 컴퓨터 개발 추진, 요거는 이제 정부 이야기인 네. 것 같고, 네. 또 이제 뭐 20년 걸릴 거다라고 네. 했었던 젠슨황 역시도 좋은 얘기 해줬잖아요. 뭐 네, 양자 가속기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에게도 다시금 좀 좋은 날 오는 건가요? 4차 산업 쪽은 계속해서 2025년도에 뭐 AI 로봇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시 양자 컴퓨터의 순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쪽에 뭐 기술력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충분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또한 말씀하셨던 엔비디아에서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양자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뭐 개발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대장 종목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프로, KCS, 엑스게이트 딱 또 5가지의 이 이름들로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로 또 8% 좀 세게 네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이렇게 저점 가격에서 매수를 한 건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주는 모습이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요? 파이버 프로는 제가 요거
세 종목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근데 파이버 프로는 광소재 관련돼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드론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이제 매출을 차지하는 게 방산이거든요. 그런 만큼 방산,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장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장기적인 추세는 우상향 중에 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물량 소화를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승할 때에는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왔지만 오늘 같을 때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락폭이 컸다라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면 상승할 때 추가적인 폭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500원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탔는데, 최근에 52주 최고점과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도 많이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000원 위에서만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양자 컴퓨터 그리고 드론 관련된 4차 산업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장기적으로는 한 2만 원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 목표가 한 8,500원 보고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이버 프로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파이버 프로가 몸집이 좀 작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락이 컸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힘도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KCS는 몸집이 더 작아요. 네. 요거는 그래서 이제 하락폭도 이 파이버 프로보다는 좀 적기는 한데, 네네. 요건 또 어떤 이슈가 있나요? 자, 일단 KCS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뭐 양자 암호칩을 상용화 추진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뭐 SK텔레콤의 자회사와 이렇게 협력을 맺어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SK텔레콤과는 계속해서 좀 상호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이고, SK텔레콤이 AI는 물론이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주 중에 실질적인 뭐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건 아마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만큼 KCS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SK와 계속해서 협력을 맺으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11,000원 부근이 이제 단기적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길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계속해서 붙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는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그런 만큼 11,000원 부근에서는 다시금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인 15,000원 부근까지는 좀 무난하게 재차 상승하게 되면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걸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CS는 이렇게 좀 살펴봤고, 엑스게이트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엑스게이트는 몸집 자체는 파이브 프로랑 비슷하고, 네. 근데 하락은 오늘 KCS처럼 좀 그렇게 뭐 파이버 프로보다는 좀 적었거든요. 네네. 요거는 좀 어떤 이슈 있나요? 엑스게이트는 원래는 이제 그 전자, 암호, 인터넷 보안 관련된 회사이고, 해당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양자 암호 관련된 뭐 정보에 대한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과거에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제가 몇 번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12,000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뭐 여러 가지 뭐 상용화의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슈팅성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좀 고점이 낮아지면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거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7,500원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치가 52주 또 최고점을 돌파했던 딱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지금 당장 매수 타점을 잡기보다는 좀 추가적인 조정을 좀 지켜보고 한 7,500원 부근에서 8,000원까지 해서 분할로다가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10,000원을 재돌파하는 시점에 분명히 한 번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세 세 종목을 좀 만나봤는데, 추세에서는 어떤 종목이 위너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세 종목 중에 파이버 프로로 꼽아봤고요. 파이버 프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좀 추가적인 폭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광소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도 물론이고, 방산주,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호재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제가 앞서 상승이 나올 때 이 종목을 놓쳤네 아쉬웠던 순간 그런 종목인데 다시금 요번에 조정이 나오면서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 6,500원 부근만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서 해당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세 위너 종목인 이 파이버 프로가 최종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우리 파트너님께 아무래도 오늘 이 종목들을 보니까 어떤 종목이 또 최종 위너 종목일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려우시겠지만 네. 힌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힌트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오늘 종목 중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물론 이제 방산주도 그렇고 뭐 양자 컴퓨터도 또 다 그렇고 알려주시는 거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앞서서 잡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 여러 가지 재료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뭐 몇 글자까지 말씀을 드리면 다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재료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재료를 좀 주신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제 우리 파트너님께서 힌트 주신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 최종 위너 종목까지 끝까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 후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힘을 얻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종목 상담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하단에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둥글둥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남겨주시면은 우리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주고 계시고요. 나는 채팅창이 좀 빠릅니다,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똑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한화시스템 주셨네요. 매수가가 23,500원이셔서 현재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비중은 좀 크시고요. 30% 들고 계십니다. 한화에어로 유증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까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현재 가격선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유증에 대한 이 주가 영향까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워낙 매수 타점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다른 시간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위치 딱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낙 매수 타점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구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익을 좀 일부 챙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0% 비중이라고 하면은 비중이 작진 않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절반이라도 좀 수익을 챙기시고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유상증자 아무래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유상증자 규모가 2조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한화그룹주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좀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이유로 유상증자를 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면은 당연히 악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증설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또 사업성을 키우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거는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만큼 한화시스템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4,000원 부근 위에서만 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추세는 충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이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위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워낙 매수 단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수익은 일부 꼭 챙기고 보시되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6, 7만 원 이상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은 종목이니까 좀 나머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지금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60% 비중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비중은 좀 축소하셨다가 나중에 더 끌고 가시던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시스템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럭스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매수가는 13,100원이십니다. 비중은 10% 들고 계시네요. 현재 손실권이신데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파트너님께서는 에이럭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말에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락을 타면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상승하면은 계속 상승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이유는 지지선과 저항이 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하락 추세로다가 고점을 찍고 전환된 모습이긴 한데, 제가 근선 이제 11,000원 부근이 해당 종목이 하락 혹은 상승할 때 전환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이고요. 지금 현재 이미 11,000원 부근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바닥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래대금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주가가 잠시 흘러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1,0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때 탈출 전략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나는 수익을 보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인 상승 노려서 한 14,000원까지 보시고요. 다만 이제 1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9,000원까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꼭 11,000원 부근 손절가는 잡고 대응하시되, 상승이 나오면은 매수가 부분 위에서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럭스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질문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62,500원이신데 비중이 굉장히 크십니다. 무려 40%나 들고 계시는데요. 보유한 지 오래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셀트리온 제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아직은 약세입니다. 물론 일부 움직임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주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몇몇 종목에 한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 역시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과 합병 관련된 이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고 올해 안에는 충분히 제약 바이오주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워낙 좀 장기간 좀 조정을 길게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시면은 61선 그리고 121선 이런 장기 평선을 하나 둘씩 지금 돌파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0일 이평선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눌린 상황이고 120일 이평선 딱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강한 저항대라서 돌파 전까지만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6만 원 돌파하면 충분히 매수가 위 한 6만 7천 원까지는 단기적 상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7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계단식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약해서 조금 시기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조만간 충분히 매수가 부근 혹은 그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수익 실현을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5만 원을 혹시나 이탈하게 되면 조금 예상보다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손절가만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좀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도 들어온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오늘 하나그룹주들 이 질문이 좀 많네요. 매수가가 79,600원이시니까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낙폭이 좀 커졌기 때문에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파트너님께서는 하나오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한화오션을 물론 이제 좋은 종목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기는 하지만 워낙 높은 위치에서 잡으셨어요. 그래서 8만 원 위에서 움직였던 이제 위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높은 위치에 잡으셔서 지금 손실 구간이실 텐데 7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6만 원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시기가 걸릴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7만 원 부근에서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좀 빠르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7만 원 이탈하더라도 6만 원 부근에서 한 번쯤 추가 매수를 생각해서 좀 탈출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시면은 좀 길게 좀 해당 종목에 물려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서 꼭 7만 원 부근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탈하면은 6만 원 부근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지지선을 좀 확인을 꼭 하고 매매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좀 높으십니다. 81,500원이시니까 지금 손실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비중도 좀 크신 편입니다. 25% 들고 계시네요. 로봇주 좋다던데 제 종목은 왜 이럴까요? 하고 눈물도 한 방울 쭉 흘리셨어요.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물론 이제 23년도 말에 이제 상장한 종목이긴 한데 제 기준으로는 3년 이내 종목들은 신규 상장 종목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 기간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가 얇아서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상승에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큰 반등 못 나오고 조정 구간을 계속해서 좀
거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렇게 선을 갖다가 위에 상단에 그려보면 최근 들어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거래량, 거래대금 역시도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의 고점 부근인 76,000원 부근이 이제 8만 원 저항대, 이 해당 고점 부근에 부딪히면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5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로봇주들 분명히 수급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주 중에서 지금 현재는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만 원 부근까지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5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버틸 거야라고 하시면은 다시 반등 나올 때 한 7만 원 부근에서 좀 분할로다가 좀 정리를 하시는 수가 있고 또 7만 원 돌파하고 8만 원까지 돌파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를 전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5만 원 이탈하면 손절 뭐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기준을 정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팜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870원이시고요. 비중을 좀 적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봐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또 비중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기다려야 되는지 중장기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손실권이신데 이 파트너님께서는 와이팜은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와이팜도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 이후에 좀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52주 최고점 돌파한 그 부근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매물 소화로 보시면 되고 해당 종목 역시도 고점이 살짝 낮아지면서 지금 이런 추세로다가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지만 3,700원 부근에서는 지지받는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수급도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수익으로다가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5,000원 부근 이제 해당 위치 최근 들어 고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해당 종목 역시도 역사 고점 혹은 그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단기적 목표가 7,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하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해당 종목은 좀 보유하셨다가 수익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 질문이 또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 후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2대1 이용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최종 위너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최종 위너 종목을 밝힐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파이버 프로. 네, 파이버 프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좀 상승 때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해드릴 걸 좀 아쉬움이 남았었던 종목인데 오히려 지금같이 방산주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올 때 같이 조정받으면서 오히려 매수적인 매수 가격대가 매력적인 위치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광소재 관련돼서는 국내에서도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는 물론이지만 방산 그리고 드론 관련주 등 여러 가지 산업에서 쓸 수 있는 광소재 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만큼 여러 가지 호재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큰 폭의 상승이 아직은 못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500원 부근부터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종가에는 매수 못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장 시초가에 혹시나 추가적인 조정이 한 번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이 싼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심리적 저항대인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수월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렴하게 예를 들어 6,500원에 사셨다라고 하면 충분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시고 교육방에서 나머지 타점을 추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이렇게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마켓디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